네, 과학 첫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수업은 2단원 기권과 날씨의 첫 번째 단원인 기권과 지구 기온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층상 구조를 이루는 기권이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자, 학습 목표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 오늘 수업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권의 높이에 따른 기온 자료를 그래프로 변환할 수 있다. 2. 기권이 층상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3. 기권의 층상 구조에 대한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네, 잘 읽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구름과 안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구름과 안개의 차이점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구름과 안개의 차이점은 높이입니다. 땅 근처에 생기면 안개고요. 땅에서부터 높이 떠 있으면 구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음, 자, 이 비와 눈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비와 눈의 차이는 바로 하늘에서 내릴 때 녹으면 비가 되고요. 안 녹으면 눈이 됩니다. 맞습니다. 다음, 고기압 또는 저기압 이란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렇죠. 이건 쉽죠. 기압이 높다, 기압이 낮다라는 것을 고기압 또는 저기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있죠. 그렇죠. 바로 기압이 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학년 때 기체에 대해서 학습할 때 기압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죠. 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압이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무엇의 힘? 그렇죠. 공기의 힘입니다. 즉 공기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 공기에 의해서 생기는 압력을 바로 기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우리 2단원의 제목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이 납니까? 네, 맞습니다. 기권과 날씨죠. 기권과 날씨. 자, 그렇다면 기권이 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권이란 먼저 공기 기자와 경계 권자라는 한자를 써서 기권이라고 부릅니다. 즉, 공기로 이루어진 경계를 기권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영어로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atmosphere 해서 기권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기권은 아니겠죠. 자, 그러면 이 기권 과연 어디까지인가 살펴봤더니 많은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있다면 그 영역은 기권이라고 보자라고 해서 보통은 지표로부터 약 1000km까지 높이를 기권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기권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그쵸,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체를 제공해 줍니다. 자, 우리가 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와 식물 또는 다른 생물들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체는 무엇이다? 맞습니다.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자, 기권은 첫 번째,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체를 제공해 줍니다. 자, 또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네, 태양으로부터 오는 무엇을 차단한다? 자외선을 차단한다입니다. UV라는 말도 들어봤겠네요. UV, 자외선입니다. UV, 자외선. 이 UV는 우리 생명체 몸속에 DNA를 파괴해서 돌연변이를 만들어서 이 돌연변이가 생활하는데 적합하지 못한 환경이 될 경우에는 그것이 병이나 다른 이상한 증상들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기권의 역할이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기권의 역할을 알아주시고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다음 단원에서 배워볼 내용입니다. 자, 이 기권이 없으면 우리 지구도 다른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낮 동안에는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지만 반대로 태양을 등지고 있는 밤이 될 경우에는 기온이 굉장히 낮아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권이 있기 때문에 지구 기온이 매우 따뜻하게 유지된다. 그리고 온도 차이도 크게 나지 않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된 것이 바로 복사평형과 온실효과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권의 역할은 우주에 있는 많은 물질들이 지구로 떨어질 때 이 운석들이 바로 충돌하는 것을 막아서 보다 더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이루어져 있는 물질이 뭡니까? 그렇죠, 질소입니다. 질소. 자, 원소 기호로 쓰게 되면 N2라고 쓰게 되고요. 이 질소는 주로 어디에 이용되냐? 네, 맞습니다. 우리가 과자, 질소 과자라고 하죠. 과자를 포장하는 데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데도 이 질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많은 물질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산소가 약 21%로 두 번째로 많은 물질이고요. 자, 이 산소는 어떻게 쓸까요, 그러면? 맞습니다. O2라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소는 우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한 호흡에서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불이 나기 위해서는 그렇죠,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소 과정에도 산소가 이용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많은 물질은 아르곤이고요. AR 이렇게 쓰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이산화탄소는 약 0.03%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 이산화탄소는 그쵸, 광합성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물질들과 함께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데도 이산화탄소가 주범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 함께 교과서 52페이지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52페이지 펴면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지구기온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52페이지 아랫부분에 자유롭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적어보셨나요? 네, 이 의견은 나중에 출석 확인할 때 여러분들이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 영상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은지원 씨 얘기를 잘 들어봤는데, 자, 은지원 씨의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까? 아, 틀렸습니까? 은지원 씨가 말하는 내용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내용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54페이지 펴보시면요, 기권의 기온 분포 알아보기 활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높이에 따른 기온을 나타낸 표의 값이 나와 있습니다. 이 표의 값을 이용하여서 기권의 기온 분포를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표의 값을 잘 찍어서 나타내는 그래프로 변환하는 능력도 과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 보시면요, 높이에 따른 기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표를 나타내게 되면 점점 위로 갈수록 높이가 어떻게 된다? 높아지고 있죠. 자, 높아지고 있는데 기온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갈수록 일정한 규칙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 규칙을 눈으로 잘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프로 변환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어진 높이에 따라서 기온을 한번 찍어 보게 되면요, 자, 선생님이 점 찍은 것과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찍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점을 찍고 난 다음에 이 점들을 선으로 한번 연결해 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표로 봤을 때보다는 뭔가 규칙성도 더 잘 보이게 되고 구조가 4가지 구조로 나뉘어서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권의 층상 구조에 대한 특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5페이지에는 기권의 층상 구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 기권은 방금 높이에 따른 무엇에 따라서 점을 찍고 그래프로 그려봤습니까? 바로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입니다. 그래서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기권을 다음과 같은 4개의 층으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 대륙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륙권. 자, 이 대륙권은 땅부터 약 11km까지 높이 있는 영역을 무슨 권이라고 부른다? 네, 대륙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대륙권은요, 땅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는 땅에 물이 얼마나 분포하는지 또는 적도 부근인지 극부근인지에 따라서 이 높이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집니다. 그래서 고정적인 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어떻게 된다? 낮아집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 낮아지는 이유는 다음 시간에 나올 복사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할 거고요. 자, 이 대륙권에서는 땅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땅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조금 덜 받습니다. 땅과 가까울수록 땅에서 나온 에너지를 바로 받기 때문에 땅에서부터 멀어질수록 그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면서 기온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네, 기온이 계속해서 낮아지게 되면 대류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낮은 기온이 위에 있고요. 높은 기온이 밑에 있습니다. 낮은 기온의 밀도는 크고요. 높은 기온의 밀도는 작죠. 자, 그러면 밀도가 큰 낮은 기온이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고요. 밀도가 가벼운 높은 기온이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자, 마지막 특징으로는요, 이 대류권에는요, 우리 기권에 있는 모든 공기의 대부분 약 70에서 80%가 모여 있고요. 특히 그 중에 수증기는요, 기권 전체 수증기의 약 97%가 다 대류권에 모여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증기를 중요하게 다루냐 하면 이 수증기가 있어야 비, 눈, 우박, 서리 등등 기상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상현상에도 별표를 하나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바로 성층권입니다. 성층권. 자, 성층권은 대륙권 위에 있는 구간으로요, 한 50km까지의 영역을 성층권으로 구분을 했는데, 기온이 낮아지다가 다시 높아지는 구간, 다른 구간이기 때문에 성층권이라는 이름을 다시 붙였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니까 대류 현상은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죠. 높은 기온이 위에 있고요. 낮은 기온이 밑에 있습니다. 자, 높은 기온은 밀도가 큽니까, 작습니까? 그렇죠. 높은 기온은 밀도가 작고요. 낮은 기온은 밀도가 큽니까, 작습니까? 밀도가 큽니다. 그러면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대류 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성층권의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은요, 바로 이 온도가 왜 높아지냐는 겁니다. 온도가 왜 높아지냐면 바로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흡수 또는 차단하는 오존층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오존층이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들을 흡수하기 때문에 기온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오존층은 기온이 높아진다, 자외선을 흡수한다, 이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땅에 사는 생물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중간권입니다. 자, 아까 전처럼 적어보게 되면 낮은 기온이 위에 있고요. 높은 기온이 아래쪽에 분포하게 됩니다. 자, 낮은 기온의 밀도는 큽니까, 작습니까? 그죠? 높은 기온의 밀도는 네, 맞습니다. 작습니다. 자, 밀도가 큰 애가 위에 있으니까 아래로 내려오고 싶어 하고요. 밀도가 작은 애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류 현상이 나타나고요. 자, 이 중간권이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선에서 지구로부터 나오는 에너지의 양이 가장 적어지기 때문에 이 중간권 계면에서 기권의 기온이 가장 낮아지게 되고요. 자, 대류 현상은 나타나지만 대류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기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한다? 네, 맞습니다. 수증기가 있어야 되는데 중간권에서는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상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행성 간의 물질이 대기와 마찰해서 유성이 관측되기도 하는 구간이 중간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10권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태양 에너지의 역할이 가장 잘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기온이 낮아지던 80km부터 온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는데요.
기체가 있을 거라고 추측하는 약 1000km까지, 즉 기권의 가장 마지막 부분까지를 열권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태양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영향에 의해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고, 기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류 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를 했듯이 기권에 있는 기체의 대부분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류권에 70에서 80%의 기체가 다 몰려 있고요. 특히 열권은 공기가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수소나 헬륨 등과 같이 굉장히 가벼운 기체들만 매우 드문드문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온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인공위성의 궤도로 이용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2학년 때 태양계를 하면서 잠깐 다루어 봤던 오로라 현상이 바로 열권에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기권의 청산구조 특징을 비교해서 중요한 3가지 현상과 그리고 각각의 청산구조에 따라서 기억을 해둬야 될 기타 특징에 대해서 적어 넣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 표를 정리를 해서 각각의 청산구조에 따른 특징들을 잘 비교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비행기가 운항하는 경로는 과연 기권의 청산구조 중에서 어디가 가장 적당할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한 공책에 이 내용도 한번 적어주시고요. 자,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네, 대류권도 있고요. 성층권도 나오고, 중간권 10권까지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실제로 비행기가 다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류권 가장 윗부분, 성층권과 맞닿아 있는 대류권 궤면에서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자, 보통 성층권이라고 생각한 학생들의 이유는, 그렇죠, 위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죠, 기체가 안정적이죠. 그러면 비행기가 운항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도 어릴 때 성층권은 비행기의 운항 경로로 이용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가 해서 찾아보니까 실제 비행기는요, 대류권 궤면, 대류권 상부와 성층권 아래 맞닿아 있는 그 부분에서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쌤이 비행기를 탔을 때 실제로 한번 찍어봤어요. 이 비행기가 부산에서 중국 상하이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 고도가 있습니다. 고도 약 10km보다 아래에 있죠. 그러면 2층은 대류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연소에 필요한 산소가 대류권에 많기 때문이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기술적인 문제가 있대요. 자, 성층권은 대류권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가 더 높은 고도로 날아가서 운항하기에는 기술적인 문제가 조금 존재한다고 하고요. 위로 올라가면 산소의 양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어지기 때문에 비행기의 엔진이 작동하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성층권에는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없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성층권에서도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있고요. 또는 제트기 같은 것들도 날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스스로 확인하기만 풀어보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기권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층입니다. 어디입니까? 한 개만 쓰면 안 됩니다. 낮아지는 층은 2가지 층이 있죠. 바로 대류권과 중간권입니다. 맞네요. 여기 2번이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2번. 자, 기권의 층산 구조 중 공기 대부분이 모여 있으며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곳은 어디인가 물어봤습니다. 공기 대부분이 모여 있고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대류권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은 각자 준비한 공책의 한 바닥 이상으로 정리해서 구글 클래스룸 과제란에 탑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질문은 구글 클래스룸 과제 댓글이나 선생님한테 메일을 보내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만나는 첫 시간 구글
구글 미트에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